보세요. 얘는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는 L이고 단위는 헨리죠. 얘는 자속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 그것에 대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압을 가해요. 전압은 단위가 볼트입니다. 그랬을 때 헨리가 있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가 흐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풀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오음이 아니니까. 오음의 법칙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얘가 오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오음의 법칙이 되죠. 그러면 오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X라고 하는데요. X는 오메가 L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음이 되는 겁니다. 단 오메가에 J가 붙어 있어요. J가 붙어 있어요. 요걸 기억하세요. 요것이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J, 얘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허수 단위라고 했죠.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0 더하기 J,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J하고 똑같죠. 0 더하기 J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좌표로 바꿔보면 1의 각도의 90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J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J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J의 제곱은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J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로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기억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J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마이너스 J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좌표 변환해보면 1의 각도에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90도예요.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J분의 1이 어떻게 마이너스 J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J분의 1에다가 여기에 J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분모에 J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J가 되고요. 요 밑에는 J의 제곱이 됩니다.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계산기 눌러봐도 돼요. 복소수 모드, 디그리 모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계산기 눌러보죠. 계산기를 J라고 하는 걸로 눌러보면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좌표 변환을 하는 겁니다. 크기와 각도로. 그러면 1의 각의 90도가 나와요. 그리고요, J의 제곱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요, J분의 1을 해봅니다. J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마이너스 J입니다.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J인데요. 얘는 각도로 만들어 보면 1에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J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얘가 오음의 법칙이죠. 전류라는 것은 전압을 오음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전압이 얼마가 가해졌느냐? 여기에 가해진 전압이 Vm의 사인의 오메가 T라는
순식값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런 순식값이 가해지면 그 전압을 그대로 여기에다 넣습니다. 그리고요, 얘를 오음으로 만들어주면 오메가 L, J가 곱해진 거니까 그대로 오음의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게 L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류는 순시 전류가 돼야 돼요. 왜? 전압이 순시 전압이니까 전류도 순시 전류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요. 보면 J 오메가 L분의 Vm 사인 오메가 T니까 얘는 요것분의 Vm 그리고 사인은 여기다 놓을 수 있죠. J의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다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이 값이 이렇게 적혀지는 거죠. 요게 IL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J는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J분의 1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을 보면 얘를 분자로 올리면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되죠. 여기 있는 J가 분자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J가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보다는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이만큼 마이너스 90도만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2의 의미죠. 여기 있는 이 제2의 의미는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압은 오메가 T인데 전류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돼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게 간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서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류가 이렇게 돼 있고 0도에서 시작했다면 전압은 90도 앞서서 시작한 겁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류가 90도 늦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상 이렇게 불러요. 늦는다, 지상, 앞선다, 진상.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리액턴스 성분은 허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허수입니다. 얘는 일을 하는 성분이 아니라 에너지 변환하는 성분으로 보고 허수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전자유도 법칙에서 증명이 됩니다.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것은 C를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단위는 페럿이죠. 역시 볼트와 암페어라고 한다면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여기 있는 C를 XC라는 값으로 구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XC는 용량 리액턴스인데요. 오메가 C 분의 1입니다. 그리고 J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용량 리액턴스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J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끄집어 올려보면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오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흐르는 전류는 IC라고 하죠. 얘는 오음이 이겁니다. J의 오메가 C분의 1이죠. 얘가 오음이고 전압은 여기에 가해진 전압인데요. Vm의 사인에 오메가 T라는 순시 전압이 가해진다면 동일하게 Vm의 사인에 오메가 T라는 순시 전압이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분자 분모에 J오메가 C를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J오메가 C, J오메가 C 이렇게 곱해주면 이 J오메가 C는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고 나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J오메가 C가 남고요. Vm의 사인의 오메가 T다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J라는 것은 90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V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압은 오메가 t인데 전류는 오메가 t 플러스 90입니다. 90도 전류가 빠르다는 거죠.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진상전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는 늦으니까 지상이고 얘는 빠르니까 진상이죠. C는 전류를 앞서게 하는 역할합니다. L은 전류를 뒤지게 하는 역할합니다.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죠. 역시 얘도 허수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허수예요. L은 플러스 허수가 되고 C는 마이너스 허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로에서 C가 있다면 C를 없애려면 L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L이 과다하다면 그 L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C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은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L과 C는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적으로 보면 L은 전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전류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C는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류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가 빠르다, 전류가 늦다는 것은 전압보다는 위상이 앞서 있는가 뒤져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위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위상이 앞서거나 위상이 뒤질 때는 역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률이라는 것은 일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유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효율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전기를 유효하게 썼는가 아니면 유효하게 쓰지 못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런 것이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이 던스가 많이 있었죠. 레지스턴스, 인덕턴스, 커페이던스, 리액턴스, 임피던스, 그리고 컨덕턴스, 서셉턴스, 어드미턴스, 엘라스탄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턴스를 잘 이해를 하면 전기는 거의 기초는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임피던스는 Z입니다. 임피던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피던스 Z1이 2 플러스 J의 11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요 앞에 있는 것과 요 뒤에 있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J가 붙는 것은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인데 J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 J는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용량 리액턴스인데요. 플러스니까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J의 오메가 L이 J의 1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얘는 J가 안 붙어 있는 거죠. 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지금 R이라고 하는 이 값이 2ohm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더해줬으니까 직렬 연결된 거죠.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얘가 2와 J의 11이 직렬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2ohm과 여기 J의 11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성한 것은 2 더하기 J의 11이 된다. 그렇게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성한 것,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벡터, 복소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 게 하나 더 있네요. 얘는 4-j의 3입니다. 여기서 4는 동일하게 저항을 의미할 거고요. -j의 3이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플러스 j의 11은 코일이고 11옴이죠. 그런데 -j의 3은 콘덴서가 됩니다. XC예요. 콘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j의 오메가 C분의 1이 -j의 3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메가 C분의 1이 3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리액턴스인데 용량 리액턴스죠. 용량 리액턴스는 콘덴서를 의미하고 있죠. J 앞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거죠. Z2는 4-J의 3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저항이 4고 콘덴서가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4고 여기는 -j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임피던스가 있어요. 얘도 임피던스고 얘도 임피던스입니다. 두 개의 임피던스 Z1이 있고 Z2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임피던스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연결한 곳에다가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압을 가합니다. 전압을 100V를 가했어요. 자, 얘는 의미가 있어요. 100V라고 해서 직류 100V가 아닙니다. 교류 전압 100V를 가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전압이 100에 루트 2에 이렇게 전압을 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압은 시력값입니다. 여러분들은 최대값과 시력값과 평균값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죠.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이 최대값이 되고 루트 2로 나눠주면 얘가 정연파의 시력값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력값이 100이라면 이러한 순식값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연결되어 있습니까?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 연결할 때는 우리 합성 저항 어떻게 구했습니까? 똑같습니다. 합성 임피던스 똑같습니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와 얘를 더할 때는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야 돼요.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야 됩니다. 실수와 허수는 한꺼번에 더할 수가 없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니까 실수는 더해보면 6이 될 것이고 허수는 더해보면 플러스 11 마이너스 3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항이 6이 되고 유도 리액턴스가 8이 되는 회로로 등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런 전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은 우리 알죠? 오음분의 볼트니까. 이거는 절대 변함이 없으니까요. 전압은 100에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라는 전압이 가해지고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의 8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 계산기 못 누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얘는요. 순식값이잖아요. 100에 0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페이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저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페이저로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100의 0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적어보면 6 플러스 j-의 8에 100의 0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올까요? 요거를 그대로 계산기에 누를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는 복소수 모드가 돼야 되고요. 디그리 모드가 돼야 됩니다. 분수를 누르세요. 그리고 100 누르고요. 각도가 있네요. Shift 각도합니다. 그리고 0도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요. 이번에는 6이고 플러스 8인데 허수니까 허수를 누르는 겁니다. 허수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는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죠. 6 마이너스 j의 8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6 마이너스 j의 8을 원하는 게 아니라 크기와 각도가 필요합니다. 크기와 각도로 표시하려면 Shift 2번 누르고요. 원하는 거 눌러서 크기와 각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10에 마이너스 53.13이죠. 얘는 10에 각도가 마이너스 53.13이죠. 따라서 이것의 순식값을 구해보면 순식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i는 10이 실효값이니까 루트 2배가 되고요. 사인 오메가 t에 53.13이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53.13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전류, 순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면 페이저다 라고 하는 거니까 페이저를 반대로 정연파 형태로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실효값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까지만 계산해보면 요 값이 실효값이니까 실효값 10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보이죠? 얘는 콘덴서입니다. 콘덴서의 C 값이 3 마이크로파라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3 파라드는 알잖아요. 그런데 3 마이크로파라드 하면 요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마이크로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단위가 미터입니다. 1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1000미터가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km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K가 접두어가 되는 거예요. K가 킬로입니다. 그 접두의 종류에는 킬로가 있습니다. 킬로는 10의 3승이죠. 그 다음 메가가 있습니다. 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그 다음 기가가 있죠. 10의 9승입니다. 그리고 테라가 있습니다. 10의 12승이죠. 3승 단위로 끊어집니다. 얘는 큰 단위를 나타낼 때죠. 센티메타라고 하는 게 있죠. 100 센티메타는 1메타와 같습니다. 그러면 센치도 접두인데 얘는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센치가 있습니다.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리고 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 다음 나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리고 피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이렇게 큰 단위로 가는 거와 작은 단위로 가는 접도에 대한 종류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3 마이크로파라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3파라드와 3 마이크로파라드는 같은 게 아닙니다. 3파라드는 마이크로파라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 마이크로파라드의 콘덴서다라고 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커피시던스가 콘덴서죠. 이러한 콘덴서는 오음으로 환산해 보니까 55옴이 되었다. 그렇다면 주파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55옴으로 용량 리액턴스가 되었다면 주파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얘는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얘가 50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C가 얼마였습니까? 얘가 50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C가 얼마였냐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파수가 얼마가 되어야 50이 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와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고 여기다 주파수 곱해주고 여기다 주파수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5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이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50과 여기 있는 주파수를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항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주파수를 계산해보면 여기는 2파이 50의 C C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C가 들어가고요. 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C 값은 이 값인데 그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주파수 값이 나와요. 분수하고요. 1하고 밑으로 내려서요. 2, Shift 파이 그대로 누르고요. 곱하기 50 하고요. 곱하기 하고요. 그리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이럴 때는 3 EXP 요걸 누르는 거예요. EXP 누르고 빼기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승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답이 1061Hz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1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1061Hz가 나오는데요. 얘를 1.06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로 표시할 수도 있다. 3승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1.06kHz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이거 생각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에 보면 EN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런데 ENG를 눌러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ENG를 누르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ENG 누르면 I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계산기 모드 1번을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기는 컴프라고 합니다. 컴프.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ENG를 누르면 1.06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고요. ENG를 한 번 더 누르면 1061.03의 10의 0승이 나오고요. ENG를 한 번 더 누르면 그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물론 이만큼 더 가겠죠. 그리고요. Shift를 누르고 ENG를 누르면 반대로 갑니다. ENG를 누르면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으로 가지만 Shift ENG를 누르면 거꾸로 여기서
6승에서 3승에서 0승에서 3승으로 6승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갈 때는 ENG, 이렇게 갈 때는 Shift ENG, 이렇게 하면 계산기가 3승 단위로 끊어서 표시해 줍니다. 그걸 보고 여기서 ENG 한번 눌러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주파수나 또는 리액턴스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주파수가 이만큼 주어졌기 때문에 오음으로, 리액턴스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